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새해부터 시군 방문을 하는 곳마다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력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을 찾았지만 부서 업무가 아니라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한국철강 마산 공장터가 10년 만에 정화됐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환경을 살린 좋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천축협이 가축시장터로 매입한 토지 소유자에게 무리한 대출 한도를 설정해 양측의 땅 거래 과정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새해 시군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창원과 김해, 진주 등 다녀간 곳에서는 홍 지사의 발언을 두고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방문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새해 시군 방문 12번째 차례인 김해시. 기관단체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홍 지사와 성기용 김해교육장 사이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성 교육장은 홍 지사가 자신을 향해 지사가 말하는데 중간에서 건방지게 잘하느냐며 고함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교육장들은 홍 지사가 교육계를 무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일선 시군을 방문하며 행하고 있는 경남교육청과 교육과정을 비판하는 발언에 삼가라. 홍 지사 측은 공식 석상에서 도지사 발언 도중에 성 교육장이 말을 가로막았다며 사과할 사람은 예의를 지키지 않은 성 교육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2일 거창군을 방문한 자리, 홍준표 지사는 구치소 유치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 반대 지역민들이 홍 지사가 탄 차량을 막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창원시에서 홍 지사는 창원시의 광역시 성격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혀 갈등입니다. 그건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진주시에서는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조기 착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동행사에는 초청 안 한다.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발언이라며 홍 지사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세입 예산 643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올해 상반기에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세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채 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까지 찾아갔지만 가는 부서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결국 해당 학교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동안 지속된 학교 폭력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부모분. 학교 측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이나 보호 조치 대신 출석만을 강요했습니다. 저희 애가 그 반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애들 보는 그게 일단은 그 자리를 좀 피하고 안 만나고 제가 집에서 다독이고 싶은데 참다 못한 이군 어머니가 창원교육지원청을 찾아 학교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원을 접수받은 학교폭력 담당 부서는 교사에 대한 징계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이군 어머니를 교원 담당 부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원 담당 부서는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라며 민원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알려서 이런 게 왔다. 민원이 왔으니까 학교에서 조사를 해라. 결국 KBS 보도 이후에야 상급기관인 경남도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창원 내에서는 조그만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나도 반드시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근데 그날 제가 마침 병가 중이어서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연말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던 점은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교육당국.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던 한국철강의 옛 마산 공장터가 토양 정화를 마쳤습니다. 오염 발견 10년 만인데요. 민간 기구가 협력해 환경을 살리는 좋은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비소가 나오는 등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드러났던 한국철강 옛 마산 공장터. 아파트 용지로 계획됐지만 주민들도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장기간 방치됐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 없지, 그거는. 당연하지. 발효물질에는 안 나온다, 저렇게 해가 지어도 그런 게 없다 크면은 모르지만은 있다 크면은 못 사지. 수차례에 걸친 정화 명령과 고발까지 이어진 가운데 기업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협의회가 꾸려지면서 마침내 정화가 시작됐습니다. 오염 토양은 세척하고 철강 찌꺼기는 반출했습니다. 정화를 마친 현장은 정화 이전과 비교해 눈으로 보기에도 큰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진짜 깨끗하게 그 정화를 갖다가 완료하고 철강 설러거는 전량 그 외부로 반출을 했기 때문에 그 토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환경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해결한 걸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또 이 문제를 풀어낸 건 토양 정화를 해낸 건 또 유일한 사례입니다. 좀 널리 좀 알려져서 사회의 환경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환경단체는 토양 오염이 심각한 진해화학터 역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정화를 바랍니다. 이번 토양 정화는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던 시대를 지나 환경을 되살리는 민간 협력의 좋은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천축협의 땅 거래는 급등한 가격 말고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원래 땅 소유자가 땅을 사면서 다름 아닌 사천축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흔히 대출 한도로 불리는 채권 최고액을 감정평가액의 2배가 넘게 설정해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몇 달 사이 땅값이 4-5배나 오른 사천축협 가축시장터. 축협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원래 땅 소유자 최모 씨가 지난 2010년 3월 이 땅을 사고 몇 달 있다가 한 업체에 판 뒤 바로 사천축협이 몇 배가 오른 가격에 사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땅을 산 업체의 등기를 떼어보니 원래 땅 소유자인 최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등기에 나와 있는 회사의 주소대로 찾아가 봤지만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소는 맞는데 지금 시력이 아닌데. 대출 과정도 이상합니다. 최 씨가 땅을 사면서 대출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사천축협. 그런데 당시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9억 2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사천축협은 대출 한도로 불리는 채권 최고액을 2배가 넘는 21억 원으로 설정한 겁니다. 보통 감정평가액의 120에서 13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금융권의 관행입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지 않으니까 9억 50이고요. 설정은 12억 3,500이나 10억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설정을 20억씩 한다거나 설정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무리한 대출 한도 뻥튀기는 축협 내부에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금융계 종사자들의 시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최근 농촌사회에서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해군에서는 마늘과 시금치 등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마늘 산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생산시설에서 어린이를 위한 기능성 음료가 생산됩니다. 이 제품은 홍삼의 단맛을 조절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인 흑마늘을 첨가했고 몸에 좋은 성분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브로콜리와 양배추도 최신 설비에서 건강음료로 제조됩니다.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달에만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실제 이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성분이라든지 혹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남해 마늘연구소는 마늘과 유자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22개의 신제품을 개발해 11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했습니다. 올해도 농산물 판로학대를 위해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 쪽으로 해서 농민 소득하고 국민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홍기 거창군수와 직원 여러분이 666만 2,670원을 모아주셨습니다. 하창원 합천군수와 직원 여러분이 554만 6천원, 김해시 주식회사 동원산업 임직원과 기사 여러분 300만 원, 창녕군 부곡농업협동조합 이명은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 215만 2천원, 창원소방서 직원 여러분이 15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 한결산학회 회원 여러분 56만 원, 한자속독 한기종 경남교육본부장과 강사 여러분 40만 원, 합천군 합천읍 교동마을 강삼도 이장과 주민 여러분 30만 원, 함안군 칠서면 이장단협의회 회원 여러분이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철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현용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 부품업체 3표 ENC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과 김해 진례를 잇는 비음산 터널 개설 사업이 당장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어제 김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상남도와 민간 사업자가 불모산 터널 개설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경쟁 도로를 개설할 경우 교통량 감소분을 경상남도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음산 터널의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국공립과 민간, 법인, 가정어린이집의 4개 분과연합회 소속 원장과 교사 500명이 오늘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아동학대 근절 자정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존중하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은 지리산 등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거창군과 함양군에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적설량은 서부 내륙 지역은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로 예상됩니다. 창원기상대는 비가 내리고 있는 곳도 밤사이 눈으로 바뀔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오는 3월 동시조합장 선고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수십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진주지역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51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경남 서부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3명에 대해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사회의 비리를 감찰하는 민간암행어사가 공식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남도청에서 위촉배를 받은 민간암행어사 25명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며 공직자 비리 정보를 수집해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공직자의 금품, 향응수수, 인허가 비리, 부실공사 등을 현장에서 밀착 감시합니다. 창원의 대표 기업으로 두산중공업이, 대표 브랜드로는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선정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